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어제가 처서였나요? 날씨가, 아니, 어제가 처서가 아니고 입추다, 입추. 그죠? 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제 오락가락 합니다. 자, 역시 계절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달력에 입추가 탁 다가오니까 역시 온도가 지금 평상시보다 한 4, 5도 떨어졌죠? 뭐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서울은 여전히 덥다 하더라고요. 예, 어제 서울에서 오신 우리 회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덥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대도시는 여러 가지 공해도 있고 차에서 내뿜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죠. 자, 어쨌든 이제는 가을이 문턱에 서서히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날씨가 거의 좀 예년에 비하면은, 그렇게 전문주에 비하면은 좀 선선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오늘도 보니까 역시 날씨가 아침에 이제 대낮에는 좀 뜨겁지만 한낮에는 좀 뜨겁지만 그래도 뭔가 선선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분주에 비례해서 봤을 때 아주 바깥에 나가 다니기도 아주 편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보이차를 처음 접하시고 보이차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궁금하겠다 라는 그런 타이틀 하나를 정해서 제가 조금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칠자병차, 우리가 보이차 그러면은 칠자병차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칠자, 그죠? 일곱 칠자, 그리고 아들 자자. 그래서 칠자병차. 중국에서는 이거 치즈빙차, 예, 치즈빙차인데, 보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들 자자를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왜 보이차에다 아들 자자를 썼을까? 이거는 하나의 보이차가 만들어져 오면서 중국의 누군가가 하나의 스토리로 만든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재밌잖아요. 우리가 차 문화잖아요. 차를 하는 것은 차 문화 속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 이런 스토리가, 그게 뭐 사실이건 아니건 조금 알고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치즈빙차, 칠자병차는 어떻게 상용이 되었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유래가 되었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뭐 옛날이나 봐야 이제 재미있게 하려고 옛날이라 봐야 몇십 년 전이지만, 그 옛날에 그 운남의 시골에 차농사를 크게 하시는 노년의 농부가 계셨는데, 이 노년의 농부한테는 아들이 7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7명 있었는데, 이제 시골에서 차농사만 짓고 뭐 하다 보니까 수입도 별로 없고, 그 옛날에 수입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다 내가 돈을 벌겠다, 나가서 어디 도시에 나가서. 그래서 도시로 한 명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보따리를 싸서. 그래서 이 노년의 농부는 이 자기 아들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 차밭을 물려받고, 차밭 외에도 다른 농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주기를 바랬는데, 다 자기들이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한 명 한 명 떠나가니까
좀 마음이 굉장히 슬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들들이 떠나간 것은 좋은데 이 아들들이 다 도시에 나가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절날 옆집 아들들은 다 그 아들이나 자녀들은 명절날 되면 또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고 이러는데 그 농부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심에 나가서 그 이후로는 부모를 찾아오지도 않고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소식도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대요. 그러니 이 농부는 안 그래도 그 중국에도 우리와 똑같이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7 아들을 다 도심에 내보내고 이 노년의 그 농부 부부가 얼마나 적적하고 그 나름대로 귀한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몇 년을 연락을 끊고 안 오니 정말 너무너무 이 아들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느 날은 아들 하나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아들 하나하나를 기리는 마음에서 봄에 찻잎을 따서 그 찻잎으로 아들들을 위한 기념차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 차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세모로 만들 수도 있고 뭐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안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공같이 둥글둥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들을 위한 그런 기념차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형태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안 그래도 그날도 외롭게 아들들을 그리면서 저 멀리 떠 있는 휘청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아들들을 그리고 있는데 문득 저 달이다. 저 달과 같이 둥글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노년의 농부는 그 다음날 찻잎을 정성스럽게 따서 제달을 정성스럽게 해서 그렇게 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그 둥글게 만든 그 차 한 편 한 편이 몇 개예요? 7편이잖아요. 7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자식 한 명 한 명을 그리면서 그 7개의 차를 만들어서 딱 포장해 놓은 것이 7편. 그죠? 그래서 아들 자자를 따서 7편이니까 7자, 7명의 아들. 이렇게 7명의 아들을 그리면서 만들어진 보이차다 해서 7자 병차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중국에서는 옛 그 보이차의 어떤 전설을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진짜처럼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실제로도 보이차의 역사, 보이차의 고전 역사 이런 데 보면은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근데 그런 일이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농부 중에서 아마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와 같은 그런 어떤 추억을 가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 수십 년 전에는 다 그 농촌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에는, 그죠? 너무나 가난이 있으니까. 정말 가난이 찢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그 보이차가 많은 호황을 타고 그 매니아들 속에서 퍼지면서 보이차가 호황기를 누리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농가마다 정말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돼 가지고 떼부자들이 되었죠, 한마디로. 그렇지만
불과 제가 참 보이차를 시작한 25년 전만 해도 농촌에 가보면 정말 불쌍했어요. 예. 우리는 그 보이차가 좋아서 막 희하게 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게 돈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차가 보이차가 그 일부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 좋아하는 매니아들 사이에 열광을 했지만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안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칠자 병차가 탄생했다. 이렇게 유래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얘기를 들어보고. 이 얘기는 벌써 뭐 20년 전에 참 수업할 때부터 제가 초급반 분들한테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프린트도 해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워낙 요즘 현대인들은 까마귀 고기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 그래서 재미삼아 보이차에는 우리 보이차 역사에는 이러이러한 유래가 섬에 들어있다.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정말 왜 칠자병차, 왜 정말 7개로 만들어야만 됐는지, 그리고 왜 둥글게 했어야 됐는지 그 얘기를 실질적인 칠자병차에 대한 유래를 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거는 스토리가 아니고 팩트, 현실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아직도 더위가 뭐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낮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더운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다음번에 또 칠자병차의 팩트, 팩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잔잔하고 자, 이럴듯 중국의 모든 어떤 제품이나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이런 그 사연과 정말 예전한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칠자병차가 탄생했구나. 실제로 뭐 또 그게 전혀 허황된 얘기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그 근대화 시기, 근대화가 막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기에는 정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들어봤죠? 농민공, 중국에. 농민공이 뭐예요? 다 그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도저히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난해. 그래서 도시에 와서 공장에 막 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다 농민공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금 이런 얘기한 스토리 속의 주인공과 같이 실제로 농촌의 자녀들은 보따리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뭐죠? 개나리 보찜을 싸서 정말 도시로 거의 다 나왔어요. 남녀 불구하고 거의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나왔다고 못해요. 보따리 싸가지고. 옛날에 우리도 근대화 시기에는 그랬어요. 발전되기 전에. 그죠? 70년대, 80년대까지도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발전되고 정말 보편화돼서 중산층이 많아지기까지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더 했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초기에. 제가 약 25년 전, 그러니까 1998년도, 9년도쯤에 운남에를 처음 갔을 때니까.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보이차를 만들지는 않고 200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왜? 탐사를 좀 하고 1년, 2년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제 하다가 2001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때만 해도 엄청 가난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들 중에서 아마 그때 같이 가서 저하고 그런
이렇게 자선사업, 뭐 거창하게 자선사업, 제가 그 당시 그 운남에 있는 그 초등학교, 이런 아주 깊이 있는 산속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생들 그 학용품, 가방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전교생들한테 매년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그 한 학교에 한 10명씩 선발해서 장학금도 매년 주고 했는데, 뭐 이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이제는 뭐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농촌이. 그건 뭐 단순하게 더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보편적으로 형편들이 다 우리하고 같거나 아니면은 더 잘 산다. 물론 그보다 더 가난한 분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살필 정도의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만둔 지가 한 3년 됐나? 중단한 지가? 예, 3년 된 것 같아요, 약. 예. 3년 넘었나 보네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향다인이라는, 가향다인,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인들, 그 뜻을 풀이하면은, 그래서 가양다인회를 조직해서 가서 이제 봉사하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한국에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아마 같이 가신 분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전교생들 학용품 주는 것도 전부 다 제가 개인 돈으로 마련해서, 그 마련한다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다 마련해서 그 배로 다 보내서 중국에 먼저 보내놓고, 여기 한국에 우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같이 가서 논아줄 때만 같이 좀 논아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일도 하시냐고 그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냐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게 뭐 누구한테 떠벌리서 돈을 뭐 이렇게 걷어서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 저는 입 아프게 이런 좋은 일 하니까 돈 좀 내세요, 도네이션 하세요, 이런 얘기 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거의 한 10몇 년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거기 학교에 근무하던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 이런 분들은 이제 정년퇴직들 다 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멍하이 가면은 그분들이 꼭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꼭 저녁 한 끼를 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다 흘렀고 다들 이제 노인네들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년퇴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좋은 저한테는 추억이고, 또 앞으로도 그때 그렇게 만난 분들하고도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번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